2만 4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이는 울산시 북구가 2023년도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에서 발표한 추진 목표인데요. 북구는 각종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취업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을 통해 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과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잘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사팩토리 백전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울통 정치 에디션 진행을 맡은 이태인입니다. 24년 개묘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동안 정치 에디션에서는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의 상상력을 더해 울산의 정치 현안을 들여다봤는데요. 2023년에는 더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고 청년과 관련한 울산 현안을 잘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울통 정치 에디션에서는 울산 북구 청년정책 네트워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북구 청정넷 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울산 지역 현실 정치에 청년의 상상력을 더합니다. 나울통 정치 에디션. 지금 박진영 울산 북구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사팩토리 백전산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울산 북구에 살고 있는 청년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구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구 청정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북구 청년협의체는 울산 북구 생활권에 둔 청년을 대상으로 이제 함께 모였고요. 2021년도 7월에 임기를 시작해서 네. 2023년 7월까지 임기고, 중간에 저희가 한번 충원을 해서 좀 다른 임기를 가진 회원들도 있지만,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할로는 네. 울산 북구의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 그리고 정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네. 또 청년들이 살면서 혹은 주변의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편한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총 회원이 몇 명이 활동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인원은 30명을 모집을 했는데요. 네. 좀 아쉽게도 인원들이 조금 나가서 네네네. 지금 현재는 23명 정도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23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 23명의 청년들이 이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의견을 담아내기에 좀 네. 회원 수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좀 더 증언이 필요하다, 아니면 감축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되면 증원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아직 그렇게 이제 청년협의체라는 단체가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이런 협의체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해야 청년들이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초석의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북구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정책 활동과 더불어서 청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주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면? 저희가 22년도 한 해는 저희가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북구라는 곳에 저희 협의체 인원들이 생각했을 때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다양한 청년들의 공간이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문도 진행하고 관련 장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북구에는 그런 거점 공간과 관련돼서 구축이 매우 잘 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네.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유의미하게 봤던 게 청청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들여다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청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청청문화캠퍼스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청청문화캠퍼스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과 그리고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자라는 이제 약간 캠퍼스 형태로 우리 캠퍼스 안에서 놀아보자라는 형태로 시작을 했고요. 네. 실제 청년들이 재밌어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축제를 제작을 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교육도 듣기도 하고 네.
네, 실제로 이제 나울통이 시작하면서 저희도 이제 청청 라디오도 같이 한번 시작을 해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유튜브로 따로 송출을 했었지만 네. 우리가 쉽게 접하지만 이제 MZ잖아요. 그렇죠. 쉽게 접하지만 쉬운 것들을 그리고 재미난 것들을 조금 더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북구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활동하시면서 네. 아, 진짜 이거는 진짜 기억에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는 정책 활동이 혹시 있었을까요? 이렇게 정책 활동이라고 하니까 계속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네, 저희가 이제 올해 리빙랩 사업이라는 사업과 북구의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활동을 했었었는데 네. 청년들을 조금 더 가까이 보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소개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제작을 해서 보다 청년들이 정책이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와 공간들을 조금 만들어 보고자 인터뷰 같은 것들도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포인트는 요즘 세대 간의 언어 그리고 소통의 격차가 너무 많이 느껴진다. 그렇죠. 정말 많이 느꼈어요. 네. 네, 그래서 요것도 활동이라고 보면은 네, 그런 인터뷰들이 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지금 리빙랩 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행정의 지원 없이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뭐 재정적인 지원이. 그렇죠. 그래서 네네. 북구청은 이 청년 정책 네트워크, 청년 협의체를 위한 지원이 물론 뭐 타 지자체와 비교하는 건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지금 네. 북구청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북구청의 지원은 조금 어떤 편인가요? 조금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나요? 아니면은 지금 현 상태가 유지만 됐으면 좋겠나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지원이 좀 증액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네. 그래야 뭔가 이제 좀 더 많은 시도들이 청년들이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네. 네. 그럼 조금 더 어쨌든 예산적인 부분에서 증액이 돼야 하고 올해 적어도 재정적인 추경에서라도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보다는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될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뭐 기초 단위에서도 그렇고 울산광역시도 그렇고 이 청년정책 네트워크 또는 청년정책 협의체를 관리하는 그 시행정 또는 구행정, 군행정의 담당 공무원이 네. 조금 너무 좀 과도하게 업무가 많이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증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 이 네. 담당 공무원의 증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 거고 네. 결국 인력이 부족하면 일감이 자꾸 몰려가기 때문에 관련 그렇죠. 사업을 좀 케어하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좀 의지가 있다면 청년의 사업을 키울 의지가 있다면 조금 더 인원 증원을 해서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인력을.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청년정책 협의체 또는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어찌 보면 민원 부서잖아요. 사업 부서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양갈래를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네. 어쨌든 현재 정부 기조 또는 지자체의 이 기조 자체가 워낙에 지금 공무원이 과도하게 늘어났고 그 공무원을 줄여가자 정도는 아니지만 더 이상의 증원을 하지 말자가 주요 쟁점이다 보니 이 부분도 상당히 좀 풀어나가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위원장께서는 현재 북구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구에 거주하시다 보니 울산 북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 북구 청정넷에서 회원들과 함께 해결하고 싶거나 이거는 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북구의 현안이 혹시 있을까요? 저도 이제 북구에서 5살 때부터 쭉 살아왔는데요. 네. 잠깐 서울로 북구를 떠나긴 했지만 이후로 쭉 울산에서 지내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적 공간들은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구에서. 네. 근데 그게 과연 청년에 대한 청년 계층을 위한 공간인지에 대한 물음이 계속 있어서 청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시도를 조금 할 수 있는 과연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회원들과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걸 해결해보자라는 현안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말씀해 주셨던 북구의 현안을 들고 회원들과 뭐 다양한 논의가 오갔을 것 같은데 지금 북구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과가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생활분과 네. 네, 그리고 생존분과가 있고요. 생존이요. 네. 네. 네, 그리고
문화예술 분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분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북구의 현안을 두고 이렇게 네. 생활분과 그리고 생존분과 그리고 네. 문화예술분과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각 분과별로 진행하고 있는 논의 내용을 좀 청취자분들이 알기 쉽게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문화예술 분과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울산이 노잼 도시라는 말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북구 안에서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혹은 좀 더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생존 분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말 청년들이 생존하기 위한 창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울산 북구 안에 거주를 하고 또 이 공간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존 분과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일자리 또는 창업 분과 같은 거군요. 그러면. 네. 정말 생존을 위한 분과 생존을 위한 정말 이거 네이밍을 너무 잘하셔서 혹시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제 아이디어.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생활분과 같은 경우는 어떤 논의가 주로 이어지고 있나요? 말 그대로 이제 생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생활에 밀접적인 부분들, 참여라든지 복지라든지 네.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는데 실제 지금 청년들이 권리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그 권리를 찾거나 찾으려는 행동들을 조금 많이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리고 네. 청년들도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공간들도 저희들 다양한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초석을 다질지에 대한 지금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고 그렇다면은 이제 좀 의미 있는 활동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논의도 많이 하면서 이끌어 오셨는데 북구에서의 추억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또 북구 청년으로서 좀 기억에 남는 추억이 무엇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청년으로서 네. 제가 가지고 기억에 남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네네. 연말에 저희가 이 작년 연말에 회의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저한테는 그게 정말 죄송한 기억이 되더라고요. 왜죠? 2022년 한 해를 제가 잘 못 끌고 와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2022년을 정리를 하면서 많은 추억과 기억들을 남겼지만 결국 마지막 든 감정은 미안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기억이 많이 남아서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해볼까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 협의체라는 구조가 이게 조례상 참여기구라는 구조 자체가 청년들의 참여 없이는 솔직히 아무리 위원장이 애쓴다 하더라도 이끌어가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지금 북구 청정net 같은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이게 1기잖아요, 현재. 네, 맞습니다. 첫 해에 배부를 수 없듯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차차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 또한 울주군과 광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결국엔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었고요. 지난 한 해도 어쨌든 북구 청정넷을 잘 이끌어와 주셨는데 본인은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지만 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원동력이 중요하잖아요. 결국엔 이 원동력을 어디서 어떻게 조금 얻으셨는지 위원장만의 원동력이 있다면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제 원동력은 사람인 것 같아요. 분명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지만 사람 때문에 다시 추진력을 얻잖아요. 앞서 이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희 주무관님께서도 되게 많이 도와주셨고 각 부위원장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가니까 그 원동력이 생겨서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원동력 없이는 동기부여 없이는 이끌어 나가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여가 활동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뭔가의 확실한 베네핏도 없고 이것으로 창출된 기대 효과들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미래에 창출될 효과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게 활동을 이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책임감과 원동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 원동력을 가지고
이제 2023년 올해 한 해 동안 좀 논의해보고 싶은 북구 관련 현안이나 좀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이나 활동이나 사업 등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포인트는요, 비단 울산 북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네. 저희 북구도 청년들의 다양성을 좀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북구가 아무래도 공업도시다 보니까 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공업이 아닌 것들은 뭔가 소외받고 약간 환대받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것도 지역의 그런 특색이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걸 또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예전에 연예인이지만 헨리라는 친구가 포항제철에 가갖고 공연을 했던 그런 영상들을 봤었었는데, 네. 그런 좀 다양함을 조금 인정받고, 한 분은 제가 이렇게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공연을 만드는 기획자셨는데, 네. 환경이 없어서 그런 환경이 있는 도시로 계속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을 토대로 그 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그냥 거대한 목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전체적인 행정 기조 자체가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개에서 관으로 신격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청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각 기초 구군에 매칭을 해준다든지 해서 조금 더 그런 인프라적인 부족한 부분에서 보충이 되거나 하면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조금 더 융합 아닌 융합이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네. 그렇다면 북구 청정내 위원장으로서 또는 북구 청년으로서 네. 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제가 대본을 받고 썼던 게 역량 강화라는 말을 썼는데, 네. 지금 드는 생각에 저는 네. 좀 아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네. 북구 청년 혹은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뭔가 경쟁이라는 말보다 무모한 도전을 조금 즐겼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그 무모한 도전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또 그 변화가 사회의 선순환이 되는 구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변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역량을 강화시킬 거고, 그 필요한 것들을 쟁취하려고 노력할 거고, 네, 그래서 무모한 좀 도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 무모한 도전이란 게 결국엔 도전에서 성공 또는 실패잖아요, 결과물이. 그렇다면은 이게 어쨌든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무모한 도전을 하고 그로 인해서 물론 성공을 하거나 값진 결과를 얻어내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잘 네.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역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우리 한참 네. 유행했던 드라마 창업에서 실패했을 때 샌드박스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냐에 대해서도 워낙에 한때 이슈로 떠올랐었고,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이 실패로 인해서 가져오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이 사실상 도전이란 단어가 엠모 방송의 그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얘기 잘 들어봤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청년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청년이니까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환경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박진영 북구 청년협의체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나울통 정치 에디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북구 청년협의체 위원장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청년들의 그 무모한 도전이라는 문장에 감동 아닌 감동을 받았고,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이 이러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장이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이즈원의 라비앙 로즈 나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멜로망스 작은 행복까지 띄워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태현이었습니다.